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의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씨, 네. 올 여름 참 더울 것 같지 않아요? 벌써 네. 이렇게 더우니. 그런데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 것 같아요. 전기가 네. 올라서. 맞아요. 지난해에 에어컨 가동했던 것처럼 올해 예. 됐으면요. 한 3배 정도의 전기세를 더 내야 된다고. 3배나 됩니까? 예. 이 돈도 무섭고, 더위도 무섭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3배는요, 10년 동안 에어컨 사용한 인구의 숫자가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전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게 우선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게 환경에도 나쁘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전량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지금 보통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저 에너지를 덜 쓰는 것, 이것도 크게 청정 생산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요, 우리나라의 청정 생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순서입니다. 예, 우리 정승원 리포터가 또 다녀왔는데, 오늘은 뭐, 신발을 갖고 왔네요. 예, 신발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근데요, 이게 그냥 보통 신발이 아니고요. 예. 바로 이 신발 안에 청정 생산 기술, 오늘 소개해드릴 네. 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네. 도대체 신발에 어떤 청정 생산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이 신발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이 겉에 이제 가피 부분이 있고요, 또 아래 후원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신발을 가공할 때요, 화학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접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기존에 여러 가지 인체에도 좋지 않고 또 환경에도 나쁜 그런 물질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청정 생산 기술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예, 바로 햅스캠인데요.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나무, 유리 제품이 깨졌을 때 이를 붙이기 위해서 접착제를 사용하곤 하지요. 그런데 깨진 물건을 붙이는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낼 때부터 이 접착제 성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착제에는요, 유독한 냄새와 또 좋지 않은 성분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청정 생산품을 생산해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햅스캠입니다. 햅스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벤처 기업입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벤처가 붐을 이루고 있는 요즘 같은 때에 햅스캠은 그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화학과 같은 제조업으로 벤처업계에 뛰어들어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데요. 특히 설립 초기부터 폴리우레탄의 연구와 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한 결과 폴리우레탄 수지의 제조와 시스템 기술에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와 미국에 5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현재 국내 특허 2건은 출원 심사 중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햅스캠은 98년 2월에 창업하여 기술력을 최대의 경쟁력으로 하는 기업을 목표로 해서 여기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햅스캠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해왔으며 현재로서는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이라든가 또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다시 원료화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여 현재 상품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여러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햅스캠의 주력 품목은 폴리우레탄으로 대표되는 첨단 고분자 소재와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발 밑창으로 주로 쓰이는 폴리우레탄 폼 시스템, 인조 피혁 및 국내 피혁에 사용되는 수분산성 폴리우레탄과 폐폴리우레탄에서 폴리오를 추출해내는 재생 기술이 이곳의 핵심 기술인데요. 이외에도 건축용 재료로 쓰이는 도막방수제, 지수제, 자동차 접착제용 에폭시 시스템, 발포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햅스캠 내의 기술연구소입니다. 기존 제품의 기술과 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양한 청정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햅스캠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바로 이곳 기술연구소의 노력과 투자의 결실인데요.
특히 이곳은 산학연 연대 활동의 10분 반영에 기초 연구를 위한 연구 인력을 충당하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분석 장비도 적절하게 이용해서 기술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저희 기업 이념인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로서 저희는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을 개발하여 현재 상품화하였으며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폴리우레탄을 리사이클하여 이를 활용하는 제품들을 일부 상품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폴리우레탄 폼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CFC 타입의 발포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발포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상품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 헵스캠의 기술연구소는 21세기의 벤처기업에 선두하는 화학 벤처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은 제조업 중소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안산의 시와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헵스캠 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이 생산 라인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입니다.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은 환경오염 물질인 신라성분, 즉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 대신 물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현재 천연 가죽의 코팅제, 합성 피혁의 스킨 수지, 페인트 도료의 베이스 수지, 그리고 섬유의 처리제 등으로 개발 판매돼 지난 2000년엔 약 7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존의 용제 대신에 물을 사용하여 우레탄을 만든 것을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사용해서 폴리우레탄을 만든 것은 기존의 용제 타입 같은 경우는 공장 현장에서의 작업자에게 위험 또는 유독성을 줄 수 있고 더욱 크게는 그 환경 오염 물질을 유발시키는 VOC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용제 대신에 물을 사용하여 폴리우레탄을 개발하였습니다. 수분산성 폴리우레탄과 함께 헵캠이 자랑하는 또 다른 기술은 바로 폐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재생 폴리올 제조 기술입니다. 그동안 폴리우레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석유에서 폴리올이라는 물질을 추출해 이소시안네이트라는 용제와 함께 혼합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헵스캠에서 개발한 재생 폴리올 제조 기술을 빌리면 굳이 석유에서 폴리올을 추출하지 않더라도 폴리우레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수명이 다하면 대부분 버려지게 마련인 폐폴리우레탄에서 폴리올 성분을 다시 추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 폴리우레탄 폼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폐기물 또한 날로 증가해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적지 않은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재생 폴리올 제조 기술을 이용하면 자원 절약과 쓰레기 예방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큽니다. 지금 이쪽 뒤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지금 재생 폴리오를 이용해서요, 접착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이소시아네이트라는 원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접착제와 네. 지금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용도면에서는 거의 똑같은데요. 단지 저희는 환경 친화적인 그 개념으로서 리사이클한 폴리오를 이용해서 접착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기술의 핵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재활용한다는 데 의미가 크고요. 그런 걸 통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남들보다 그 경제적인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거죠. 헵스캠의 경우 수분산성 폴리우레탄과 폐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재생 폴리올 기술을 완성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시간적인 투자도 투자지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청정생산 기술개발 사업비도 함께 지원받았기에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저희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청정생산기술개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3년여 동안 기술 개발을 한 결과 오늘 외국 제품과 손색이 없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였고 또 이제는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수입을 하는 요구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를 같이 해서 저희는 이미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을 개발하였으므로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에서 대처를 한 결과가 있으므로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에 대한 시장 전망은 굉장히 밝고 저희의 수출 기여에도 대단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재생 폴리올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무의미하게 버려졌던 폐폴리우레탄 폼을 다시 자원으로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폐폴리우레탄 폼은 구입하기도 쉽습니다. 신발 밑창은 물론 전자제품 중 냉장고의 경우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폴리우레탄 폼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들 제품이 노후돼 폐기할 때가 오면 이곳에 쓰인 폴리우레탄 폼 역시 재생이 어려워 그대로 소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생 폴리올로 전환돼서 다시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환원돼 쓰이는데요. 수거업체로부터 구입된 폐폴리우레탄은 먼저 잘게 부수는 분쇄 과정을 거치고 여러 반응 기술을 적용해서 화학적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액사 형태의 용제로 추출되는데요. 각 용도에 맞게 분리를 한 후 다시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재생산된 폴리우레탄 폼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어 생산업체는 물론 활용업체에까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재생 폴리오를 제조함으로써 오염 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원재료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및 이익률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향상과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심한 동남아 지역의 기술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햅스캠의 청정 생산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도로를 포장하는 곳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요즘 새로 조성되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일반적으로 폐타이어를 가공해서 접착제 성분과 혼합, 이를 바닥에 깔게 되는데요. 이때 쓰이는 접착제 성분이 바로 폐폴리우레탄에서 추출한 폴리올입니다. 현재 육상 경기장 트랙이나 수영장 바닥 등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선호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접착제는 공사 과정에서 유독한 냄새는 물론 화재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무슨 붉은색 가루 같은 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저희 그 회사에서 만든 접착제를 이용해서 예. 지금 현재 그 폐타이어의 화하고 믹싱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그 폐폴리우레탄을 리사이클해서 만든 폴리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칩 바인더용 접착제를 저희가 생산해서 가져온 제품을 네. 현장에서 믹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에 깔려서 그 작업이 되는 그러한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쿠션감이 좋아 보행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 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폐타이어의 탄성과 폴리오를 활용해 만든 접착제의 독특한 성질 때문인데요. 이처럼 햅스캠에서 생산된 이런 청정 생산품은 관련 업종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다양한 제품으로의 청정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햅스캠의 경영 역사는 사실 그리 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정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 탄탄한 경영 기반을 닦고 있는데요. 앞으로 벤처 화학을 이끌어 나갈 햅스캠의 끊임없는 노력 기대해봅니다. 네, 이 햅스캠 작지만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 같고요. 네. 화학 벤처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정승원 리포터 다녀와 보니 어떻습니까? 예, 저도 쭉 둘러보니까요, 이 햅스캠이 실제로 그렇게 규모가 큰 기업은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요, 이 청정 생산 기술에 대한 개발과 투자 면에서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개발한요, 이 수분산성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미 실용화되고 또 널리 쓰이고 있고 반응도 참 좋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또 버려지는 신발 밑창이나 그 타이어에서 다시 폴리우레탄을 추출해서 다시 쓴다고 하니까 뭐 네. 쓰레기도 줄이고 또 자원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좋은 혜택이네요. 예. 이 폴리우레탄의 원료는요, 사실 이 석유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네.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수입국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폴리우레탄도 수입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다시 또 폴리우레탄을 추출해서 사용한다면 그만큼 외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네. 좋은 기술을
얘기 들으면 바로 이걸 활용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업체분들은 저보다 더 그게 간절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네,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예. 관계자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헵스캠의 최근배 사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기업들을 보면 말이죠. 전부 이 청정 생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 헵스캠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헵스캠은 이제 창업 이래 저희들의 기업 이념은 환경 친화, 인간 존중, 그 실질 창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비전은 21세기의 초인류 세계적인 화학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경쟁력이라든가 기업의 경쟁력에 비해서 이 기술력의 의미는 대단히 큰데 네. 이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무엇보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환경 친화적 기술입니다. 특히 이 환경 친화적 기술 중에서도 오염물 발생이라고도 오염물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고 또 이것을 또 다른 피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바로 이 국제적인 세계에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기술이고 네. 또한 이런 기술을 우리는 청정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청정 생산 기술은 우리 기업의 기업 이념과 비전을 성취하는 데에도 부응할 뿐더러 국제적인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을 우리의 주요 미래 기술로 선정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약 3년 동안 이 기술 개발 노력을 경주한 결과 두세 가지의 사업화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예.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시 화면에서 보니까 이 헵스캠의 역사가 4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 단계부터 청정 생산 기술에 투자와 노력을 하려면 좀 어떤 네. 각오라든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말씀드리면 기술자가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청정 개선한 기품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크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의 요소도 다분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 사업의 제품의 안정성, 수익성, 시장성, 위험성 네. 이런 거를 고루 갖추도록 하는데 저희는 이미 안정성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미래지향적이거나 좀 고수익성이면서도 위험성 있는 아이템으로서 이런 청정 생산 기술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네.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과제를 그만큼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또한 이런 기술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점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최근배 사장님은 공학 박사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기술자가 사업화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앞서가시다 보면 뭐 어려운 점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청정 산업 분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좋은 점도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분야도 많은데요. 굳이 폴리우레탄에 초점을 맞춰서 청정 생산 기술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최근에 청정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새로운 청정 기술 제품을 탄생시킨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 기존에 있는 공정을 청정화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공정에서 오염 발생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가 환경 친화적이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개발의 동향은 기존 제품의 성능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환경 친화적이라는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 기술에 대한 기반과 시장을 갖고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 건데 저희 헵스캠은 폴리우레탄에 관한 굉장히 폭넓은 기초 이론이라든가 응용 기술 그리고 또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청정 기술을 부과한다면은 이미 갖추고 있는 시장, 기술에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 우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기술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전 잘 몰라요. 수분산성 폴리우레탄 또 우레탄 폴리올 이런 것들이 기존 것하고는 어떻게 가격이나 뭐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납니까?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뭐 시너 또는 신나라고 하는데 현재 있는 접착제, 페인트, 각종 코팅제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40% 내지 60%가 이런 우리가 보던 기존에서 신나 또는 유기용제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네. 볼레텔 오게닉 컴파운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대기적으로 날아가 버리죠.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특히 이런 것들은 또 인체에도 유해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본드라고 하는 거를 흡입해가지고 사회 문제도 네, 되고 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유해성 있는 유기물질을 물로 대체하는 겁니다. 모든 기능은 똑같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가격을 물론 낮춰야 되고, 낮춰야죠, 예. 성능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위험한 유기용제는 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생 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프람 폴리우레탄 투 폴리우레탄 이런 저희는 이제 표어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무슨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사용된 원료로부터 다시 그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치 못한 또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네. 공정에서 불량이라든가 이런 폴리우레탄 소재를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것을 다시 폴리우레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나 또는 그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네. 시장이라든가 기술 개발의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하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익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솔직히 청정 생산 기술 분야가 좀 위험성은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특별히 선택한 이유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에서 기술 개발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업에서의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라든가 논문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명입니다. 네. 발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의 경험, 기술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누가 먼저 남보다 먼저 고객의 요구에 맞게 내놓는 것이 바로 상품이고 이러한 기업들이 앞서가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구성을 하는데 이 구성 요소들 중에서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그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고 이 기술 개발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런 청정 기술 개발을 우리가 택하게 된 동기는 이 위험성도 있지만은 위험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관련된 기반 기술들을 우리가 다소 확보하고 여기다 시장도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에 대한 리스크는 그만큼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 헵스캠이 역시 벤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벤처는 이런 개발을 하는 열정은 있지만 어떠세요? 돈이 많으세요? 전이 돈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사실 IMF 어려움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기업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그동안 왔던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그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기업을 해서 유리하게 특히 저 같은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제가 그 덕을 본 앞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자부의 그 생산기술연구에서 청정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 사업 후보 과제를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성이라든가 기술성, 시장성, 성공 가능성을 평가를 합니다. 네. 평가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내놓은 과제를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크고 특히 자금 면에서는 저는 별 어려움이 없이 여태까지 와 있습니다. 자금 때문에 좀 청정 생산 기술을 도입하기에 곤란하신 분들은 이 말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요걸 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예. 근데 헵스캠의 경우도 기술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발전을 해오실 수 있었던 건데요. 사장님께서 회사 자랑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 친화적은 물론 제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환경 친화성인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은 가격면이라든가 품질면이라든가 또는 공정에서 적용하는 당의 공정관리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과거에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최근 2, 3년 이래 이러한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들을 조속히 개발해서 기술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했으면 물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객 신뢰를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에서 신뢰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갖고 그것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 친화라는 말씀 못지않게 이 고객 친화라는 말씀이 참 좋으네요. 그러고 보면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저한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그걸 활용하는 업체들은 어떤 점이 좋은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수분산성 폴리우레탄은 이 폴리우레탄이라는 소재는 그 사용 범위나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이것이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의 제품을 환경 친화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니까 그 활용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성 피혁용이라든가 접착제, 페인트, 잉크, 더 나아가서는 뭐 전기 전자 분야 또는 생명공학 관련 분야 이런 많은 분야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주로 활용하는 것은 접착제나 신발, 합성 피혁 등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청정 생산 제품을 만드는 곳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헬스캠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저희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의 기업 이념은 환경 친화 인간 존중 실질적 창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런 환경 친화를 성취해서 기업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저희가 첫째로는 이제 물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제조 공정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염 발생 물질을 저감시킨다든가 재활용한다든가 또는 고객사하고 협의를 해서 용기를 재활용한다든가 폐용기를 재활용한다 하는 이런 일, 특히 전과정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제품들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소멸할 때까지 전과정, 다시 원료, 제조 공정, 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이 폐기될 때까지가 전 과정이 환경 친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는 이런 전 과정 평가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신규할 때 선정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곽지연 씨, 우리가 21세기 경쟁력이 청정 생산 진행하면서 경영자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그런데 참 많이 달라지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하셔야죠. 근로환경 개선하셔야죠. 또 이제 환경 오염 부분 신경 쓰셔야지. 거기다가 우리 최사님 같은 분들은 또 기술 개발까지 하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술 개발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새로운 기술 개발하시는 거 있으세요? 기술 개발은 늘 남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 초기에 물론 관리나 회계 경영 분야도 많이 아웃소싱을 했지만은 지금에는 이제 기술 분야에서도 아웃소싱을 해서 저희 기술 개발 전략은 새로운 기술은 도입하고 범용성이 있는 기술들은 과감히 해외나 국내로 이전을 하고 그 결과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화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청정 생산 기술을 하는 데는 생명공학연구원의 RBT사라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과 상호 협약해서 저희가 필요한 기술은 그쪽이 활용하고 그쪽의 생명공학 기술은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차별화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헵스캠의 최상님 얘기 들으면서 기분이 무척 좋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 청정 생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실 건지 그런 계획을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헵스캠은 현재의 청정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타 기술, 전에도 말씀드렸지 환경공학 기술, 환경 친화 기술, 화학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화학 기술로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들이 발생이 되고 코스트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계까지는
생명화학 기술에 의해서 제조를 해서 제조 공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가고 또 용도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화학 기술이 융합이 돼서 또 퓨전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라든가 접착제, 의약용 중간체 이런 기타 부가가치성이 높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환경 친화성 제품의 개발이 저희 회사의 이미지로 네.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아직도 청정 생산 기술이 도입되어야 할 분야가 참 많잖아요. 그럼요. 예. 앞으로 이런 햅스캠 같은 화학 벤처가 많이 생겨나서 우리 생활에 청정 생산 기술이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어렵게 이렇게 기술 개발해 놓은 걸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업체에서 이걸 되도록 많이 쓰셔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해서 생산된 생산품들을 사용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참 저희에게 그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그런 그 기업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햅스캠의 최근배 사장님 소상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승환 리포터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GR 마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는데. 이게 못 들었는데? 모르겠네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재활용품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재활용품? 뭐 이면시 휴지나 봉투 재활용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써봤는데. GR 마크에서 GR은 굿 리사이클드 프로덕트, 영문으로 그 우수 재활용 제품을 표시하게 됩니다. 품질이 좋고 성능이 우수한 그런 재활용 제품을 추천하여 인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서도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재활용 현상은, 우리나라 현상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진 편이거든요. 그게 재활용 제품이 소비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제품을 적극 발굴해서 소비자분들께 추천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R 인증 대상 품목은 우선 분야는 폐지나 폐플라스틱, 폐고무, 또 나아가서는 건설 폐재나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저희가 대상하고 있고, 세부 품목으로는 192개 품목을 지금 현재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R 인증을 받으시면 생산업체한테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든지, 그 다음에 판로 지원, 또 포상 지원 같은 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생산업체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급 조달기관, 조달청, 국방부 조달본부, 또 농협, 그리고 건교부의 그 건설 표준품셈에 KS와 나란히 GR 마크가 주요 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에게는 판로 확보가 상당히 유리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GR 마크는 상당히 청정한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GR 마크에서 이 청색 부분은 모든 거의 근원이 원천이 되고요. 거기에서 물건을 한번 쓰면 여러 번 재활용하는 이런 곡선 처리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숲이 됩니다. 나무가 되고 사람 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서만이 이 자연을 푸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뭄 때문에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다시 이제 장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네. 미리미리 잘 대비하셔서 정말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마 때가 되면 은근슬쩍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일은 정말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청정 생산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그 오염물질이 다시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21세기 경제력 청정 생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